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변화가 하루하루 느껴지는 봄날, 저희 델로스의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 하에 우리나라의 다른 예술 장르와의 교감을 음악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위로 앙상블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나혜석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나혜석은 자아를 찾아 탐구하고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살고자 하였으며 예술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한 사회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화가로, 문학가로, 때로는 독립운동가로 살았지만 그녀에게 강요된 삶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주적인 자아를 찾기 위한 그녀의 삶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대한 사회의 물결을 그녀 혼자 헤쳐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음악회 부제는 경희입니다. 경희는 그녀가 100년 전에 쓴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소설 속의 경희는 나혜석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희는 사회의 편견과 시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혜석 또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설에서 경희를 통해서 자신을 항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00년 뒤인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여성 작곡가들이 오늘날의 나혜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곡은 원현미의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이 나혜석의 자화상입니다. 나혜석의 자화상은 다른 그림도 있지만 이 그림은 그녀가 서구를 여행하던 때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서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혜석 자신의 자화상이다 아니다 이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모두 제쳐놓고라도 제치더라도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작가의 서정적인 면, 그 정서와 심리적인 면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시대의 우울과 개인이 겪었던 사상적인 어려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작곡가는 이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나혜석을 느꼈습니다. 나혜석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자아 찾기를 음악으로 들려주고자 합니다. 1악장 바이올린에는 여러 주법이 나타납니다. 이 여러 주법에 의한 다양한 음색과 수평 수직적인 기능성을 결합한 것은 나혜석의 굴곡진 삶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2악장에서는 인간의 내적 슬픔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작품을 통해 그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에서 나아가 나혜석의 작품의 내재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곡은 설수경의 스트링 트리오와 베이스 클라리넷을 위한 수원 화성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수원 화성문이고요. 그 앞에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1929년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나혜석의 작품은 안타깝게도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고 작품에 만들어진 연도 또한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화풍을 볼 때 그녀가 서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시기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녀가 배운 습득한 서구의 화풍과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집니다. 작곡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수원 화성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그림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머니라는 것에 의해서 제약받는 것이 많습니다. 일하는 어머니가 된 작곡가는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안타까움과 자기의 자아를 찾고 싶은 마음을 함께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머니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각 악기 간의 대조적인 리듬과 음색의 사용으로 어머니이면서 한 자아인 존재의 이중성과 대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차분하면서도 정적인 흐름은 어머니의 모성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음색의 선율로서는 자아를 찾고자 하는 자신인 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예술가이며 어머니인 나혜석에 대한 작곡가의 공감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곡은 진정숙의 솔로 피아노를 위한 저것이 무엇인고입니다. 앞에 그림들과 좀 다르지요. 이것은 1920년 신여자 2호에 발표된 목판화입니다. 이것은 만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중앙에 신식 복장을 한 여성이 서 있고 바이올린을 들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서양식 복식을 한 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전통 복식을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과 표정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이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신식 복장을 하는 사람은 예쁜데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신여성을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전통 복식을 한 사람들은 과연 저렇게 되바라진 것을 어디에다 쓸꼬라고 하는 그 신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여성이 처했던 어려움이 이 만평 속에 표현된 것입니다. 남성들의 손짓으로 우리는 신기해하면서도 못마땅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여성에 대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곡가는 그 시대에 주목받던 신여성의 삶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오버래핑하면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여성 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제1곡 저것이 무엇인고, 제2곡 갓을 쓴 남정네, 제3곡 양금 든 신여성, 제4곡 양복쟁이, 제5곡 단층집과 빌딩, 이 5편의 모음곡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하면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아 실현을 위한 진취적인 기상을 함께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 세 곡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